소용료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은 금융국사가 막 움직이려는 순간 갑자기 방울 소리가 딸랑거리며 들려왔다. 그 소리에 금융국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수리 밖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먼지를 자욱하게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아쉬운 듯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진작 손을 썼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버렸군. 그때 살다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저게 뭐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에 금융국사도 자세히 보니 앞에서 다가오는 건 4마리의 낙타였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낙타 등의 하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건 바로 홀필열의 깃발이었다. 왕자께서 오십니다. 살다가 외치며 급히 앞으로 말을 달렸다. 금융국사는 일이 더욱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왕자께서 오신다면 더욱 저 여자를 죽이기 힘들겠군. 금융국사는 소용료를 곁눈질로 한번 쳐다본 뒤 낙타가 오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다. 한 사람이 낙타 4마리를 사이에 두고 공중에 앉은 채로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자세히 보니 백발의 눈썹이 하얀 주백통이었다. 그가 다가오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누군가? 화상과 난쟁이가 아닌가. 거기 조그만 아가씨도 함께 오셨군. 사람이 어찌 공중에 뜬 상태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었던 금융국사의 궁금증은 주백통과 거리가 가까워지자 자연스레 풀렸다. 주백통은 낙타 4마리 사이에 가느다란 끈을 엮어 그물을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금융국사 일행과 달리 전진교 소속인 견지병과 조지경은 오히려 주백통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백통이 오랫동안 중양궁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진칠자 아래 학렬은 주백통을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백통의 무공을 직접 본 적이 있는 금융국사는 양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왕자께서는 어디 계시오? 그러자 주백통이 뒤쪽을 가리키며 웃었다. 한 40리쯤 가면 왕자의 천막이 나오지. 화상, 내가 볼 때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오? 지금은 왕자가 화가 많이 나 있거든. 지금 가면 당신들 목을 벨지도 몰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오? 왕자께서 어찌 우리에게 화가 나셨단 말이오? 그때 문득 낙타 등에 꽂혀있는 홀필열의 깃발이 눈에 들어왔다. 금융국사의 시선이 깃발로 향하자 주백통이 그 깃발을 가리키며 웃었다. 내가 왕자의 깃발을 훔쳤거든. 그러니 화가 나지 않았겠어? 그 말에 금융국사는 어이가 없었다. 대체 왜 왕자의 깃발을 훔치셨소? 화상, 자네는 곽정을 아는가? 그 말에 금융국사가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내 의형제일세. 10년 넘게 못 만났는데 보고 싶어 죽겠어. 그래서 만나러 가는 길인데 그가 지금 양양성에서 몽골군과 싸우고 있단 말이야. 해서 내가 몽골 왕자의 깃발을 훔쳐다 그에게 선물로 주려는 걸세. 그 말에 금융국사는 놀라고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홀필열의 깃발은 군을 이끄는 상징이었다. 그러니 군영에서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깃발을 주백통에게 빼앗긴 채 돌려받지 못한다면 망신을 당하는 건 둘째치고라도 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금융국사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깃발을 다시 빼앗아야 했다. 그때 주백통이 왼손을 휘두르며 웃었다. 화상, 그리고 낭자, 그럼 노안동은 가네. 그러자 금융국사가 번개같이 말에서 내리더니 낙타를 가로막고 섰다. 잠깐 기다리시오. 그러곤 두 손으로 각각 낙타의 이마를 막았다. 막 달려나가려던 낙타들은 그 손에 막혀 오히려 2걸음 물러났다. 그러자 주백통이 불같이 화를 냈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지금 나와 싸워보자는 것인가? 그때 견지병과 조지경이 노안동이라는 말에 놀라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사숙조님? 두 사람은 얼른 말에서 내려 고개를 조아렸다. 전진교의 주 사숙조님이십니까? 그 말에 막 금융국사에게 출수하려던 주백통이 손을 거두고 물었다. 그런데 뭐하고 있어? 어서 절이나 하시게. 그러지 않아도 예를 갖추려던 두 사람은 주백통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주백통이 물었다. 너희는 어느 녀석 문화에 있느냐? 그 말에 견지병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조지경은 옥양자 왕도장의 문화이고 저 견지병은 장춘자 구도장의 문화에 있습니다. 그러자 주백통이 코웃음을 쳤다.
니놈들을 보아하니 전진교도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두 다리를 가볍게 흔들자 두 사람에게 신발이 한 짝씩 날아갔다. 견지병이 보아하니 그다지 힘주어 날린 건 아닌 듯해 얼굴에 맞아도 별 탈은 없을 듯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허리를 굽힌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지경은 얼른 팔을 뻗어 신발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신발은 두 사람의 삼척 앞까지 다가오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꾸었다. 조지경은 헛손질을 하며 다시 날아가는 신발을 멍하니 바라봐야만 했다. 신발 두 짝은 한 바퀴를 돌더니 공중에서 교차되며 주백통에게 돌아갔다. 그 모습에 조지경과 견지병은 크게 놀라며 주백통의 무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긴가민가 망설이고 있던 조지경이 얼른 견지병을 따라 고개를 조아렸다. 제자 조지경, 사숙조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백통이 재미있다는 듯 큰 소리로 웃었다. 구척이와 왕처일이 그릇도 안 되는 제자를 두었구나. 됐어. 그까짓 제자에게 인사받아 뭐하겠느냐. 주백통은 두 사람에게 쏘아붙이고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화상하던 거나 마저 하지. 주백통이 막 낙타에서 내리려는데 금융국사가 얼른 손을 휘휘 내저었다. 나는 수치를 모르는 자와 싸우고 싶지 않소. 그 말에 주백통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어찌 수치를 모른단 말인가? 그러자 금융국사가 웃으며 답했다. 당신은 내가 군형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왕자의 깃발을 훔쳤소. 그게 수치를 모르는 게 아니면 뭐란 말이오? 당신 스스로 내 적수가 되지 못함을 알기에 내가 없을 때를 노려 깃발을 훔친 것 아니오? 하하하. 노안동, 너무 뻔뻔한 것 아니오? 그러자 주백통이 버럭했다. 내가 당신 적수가 되는지 못 되는지는 지금 겨뤄보면 될 일 아닌가. 그러나 금융국사는 여전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수치를 모르는 자와는 싸우지 않는다 하지 않았소. 아무리 억지를 써도 소용없소. 짜증난 주백통이 어쩌자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우선 깃발을 내게 주시오. 내가 제자리에 갖다 놓을 테니 오늘 밤 다시 와서 가져가시오. 내가 지키고 있을 때 깃발을 다시 가져갈 수 있다면 노안동 당신이 나보다 뛰어나단 사실을 인정하겠소. 주백통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게 바로 약을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천성이 장난을 좋아하는 주백통이었기에 이런 내기를 그냥 넘길 사람도 아니었다. 그래서 주백통은 냉큼 깃발을 뽑아 금융국사에게 던져주었다. 좋아, 받게. 오늘 밤 다시 가지러 가겠네. 금융국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깃발을 받았다. 그러나 무심히 던진 것 같은 깃발에 엄청난 내공이 실려 있었기에 금융국사는 깃발을 별 생각 없이 잡았다가 황급히 내공을 끌어올려야만 했다. 그럼에도 금융국사는 주백통의 내공에 밀려 두 걸음이나 뒤로 물러났다. 금융국사의 내공이 조금만 약했다면 깃발을 든 채 뒤로 나동그라졌을 것이다. 그 순간 주백통의 지시를 받은 낙타들이 앞으로 내달렸다. 사람들은 주백통의 뒷모습을 멍하게 바라보았다. 낙타들은 힘차게 달려 점차 작아지더니 순식간에 사라져갔다. 금융국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깃발을 살다에게 넘겨주었다. 어서 갑시다. 금융국사는 어떻게 주백통을 막아낼 수 있을까? 속으로 궁리했다. 그러다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는데 견지병과 조지경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전히 소용녀가 그림자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저 여자가 따라오는 게 내가 아니라 저 도사들 때문인가? 금융국사는 의욕스러운 마음에 슬쩍 떠보았다. 견도사, 혹시 용랑자와는 원래 아는 사이시오? 그러자 견지병이 크게 당황하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걸 보고 금융국사는 뭔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용랑자에게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따라오는 것이오? 호겨적이 된다면 별로 좋을 일이 없을 텐데. 금융국사는 견지병과 소용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지 못했지만 이들을 이용하면 소용녀를 제거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조지경이 끼어들었다. 국사께서는 용랑자에게 갚아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영웅대연에서 국사께서 용랑자에게 패한 건 이미 소문이 퍼져 무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는 무안해서 콧방귀를 뀌고는 입을 다물었다. 이 녀석들 제법이구나. 내가 자기들을 이용해 소용녀를 없애려 했더니 이것들이 오히려 나를 부추겨.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융국사는 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보통 도사들은 아닌 듯한데 차라리 솔직히 털어놓으면 일이 더 쉬워질 수도 있겠군. 용낭자가 당신들 목숨을 노리는 게 맞소? 그래서 나를 의지해 함께 있으려는 것이오? 그러자 견지병이 정색하며 반박했다.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보호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국사께서 용낭자를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말에 금융국사는 조금 당황스러웠다. 이런 내 생각이 틀렸단 말인가? 금융국사는 얼른 웃으며 얼버무렸다. 용낭자와 양과가 함께 공격하면 그 위력이 대단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으니 그녀의 목숨을 끊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오. 이번에는 조지경이 고개를 저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을 텐데요. 강호 사람들은 모두 영웅대연에서 금융국사가 소용녀에게 졌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금융국사가 피식 웃었다. 지금 나를 자극하는 것이오? 금융국사는 조지경의 말투에서 자신이 소용녀와 싸워주기를 바란다는 걸 느꼈다. 주백통이 나타나기 전에는 금융국사 역시 그럴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깃발을 훔치겠다는 주백통을 막으려면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 소용녀를 죽인다면 이들은 자신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저 여자는 살려두는 게 낫겠군. 금융국사는 예를 갖추며 말했다. 두 분이 노승을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잘 알겠소. 난 먼저 가볼 테니 두 분은 용낭자와의 일을 잘 매듭짓고 왕자의 천막에 들러주시오. 그러곤 말을 재촉해 이들보다 한 발 앞서갔다. 그러자 조지경은 마음이 급해졌다. 금융국사가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소용녀와 자기들 세 사람만 남을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다. 금융국사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던 조지경이 얼른 말을 몰아 금융국사를 쫓아갔다. 대사님 잠깐만요. 저희는 이곳 지리를 모르니 함께 가주시면 큰 은혜라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에 금융국사는 미소를 지었다. 틀림없이 이 조씨라는 도사가 용낭자에게 죄를 지은 게 분명하군. 적연씨라는 도사는 별 상관없는 것 같고. 뜻대로 일이 돌아가자 금융국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쩌면 저도 도움 청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함께 가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자 조지경이 냉큼 답했다. 대사께 일이 있으면 제가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금융국사는 조지경과 말머리를 나란히 하고 가면서 전진교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조지경은 전혀 숨기는 기색 없이 하나하나 열심히 설명해 주었다. 견지병은 그 뒤를 따르면서도 두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마도장이라는 분이 이미 돌아가셨군요. 아쉽습니다. 듣자 하니 지금 장교이신 구도장이 가장 어리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사백도 이미 고위를 넘기셨습니다. 그러면 구도장의 뒤를 이어 장교가 되실 분은 누구신지요? 그러자 조지경의 얼굴빛이 바뀌었다. 금융국사의 말은 마침내 조지경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제에 이른 것이다. 전진호자께서는 요즘 성명지약을 연마하고 계시니 장교와 같은 속된 일은 아마 여기 있는 견사제가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가 보기엔 저 견도사라는 분도 무공이 높지만 당신만은 못한 것 같소. 응당 장교 자리는 도사께서 맡아야 오를 것 같소만. 그 말에 조지경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되었다가 곧 분한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 그리고 금융국사는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동안 조지경은 다음대 장교 자리를 탐내왔으나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었다. 이미 마옥이 살아있던 전진육자 시절부터 구척이 다음대의 장교로 견지병을 지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진교에서는 장춘자 구척이 문화가 가장 제자가 많았기에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 전진육자는 상해 끝에 구척이의 제자인 견지병을 다음대 장교로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조지경은 이와 같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늘 견지병을 질투했으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견지병의 약점을 잡았으니 이를 통해 장교 자리를 차지하리라 결심하고 그 방법을 궁리하는 중이었다. 조지경은 자기 무공에 자신이 있었기에 결코 견지병에게 뒤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정이 음험하고 난폭한 조지경은 전진육자의 신임을 얻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과도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견지병의 약점을 들춰내봤자 사제를 비난했다고 하여 장교 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조지경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견지병의 약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금융국사는 그런 조지경의 표정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폈다. 내가 이자를 장교 자리에 앉게 도와주기만 하면 내게도 쓸모가 많겠군. 전진교는 세력이 크고 중원의 신뢰가 높으니 전진교를 얻기만 한다면 왕자의 남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공은 곽정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크겠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금융국사가 말을 재촉했다. 점심때쯤 되어 일행은 홀필열의 군영에 도착했다. 금융국사가 고개를 돌려보니 소용녀는 수리밖에 말을 세운 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았다. 저 계집이 밖에 있으니 도사들을 쉽게 꼬일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일행은 왕자의 천막에 당도했다. 그때 홀필열은 깃발을 잃어버려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런데 천막을 들어서는 금융국사의 손에 깃발이 들려있는 걸 보고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리에서 친히 내려와 일행을 맞이했다. 홀필열은 조부인 태무친을 가장 많이 닮아 능력과 웅지를 겸비한 인물이었다. 인재를 중히 여기는 홀필열에게 전진교의 도사인 견지병과 조지경을 데려왔다고 금융국사가 말하니 홀필열은 크게 기뻐하며 이들을 맞이했다. 홀필열은 어느새 깃발에 대한 일은 잊어버리고 술자리를 마련하라 지시했다. 그러나 견지병은 온 신경이 소용녀에게 가 있어 이 자리가 대단히 불편했다. 반면 조지경은 세속적인 지위나 신분을 동경하는 인물이라 몽골의 왕자가 이렇게 환대해주니 마냥 좋기만 했다. 홀필열은 금융국사 등이 곽정을 죽이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니마성이 충성을 다하다 다리를 잃은 일만 칭찬했다. 그러고는 니마성을 술자리에 상석에 앉히고 직접 술을 권하기도 했다. 그런 홀필열에게 감격한 니마성은 더욱 충성하겠노라 다짐했다. 술자리를 끝내고 홀필열은 따로 금융국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까지도 니마성과 윤국서, 소상자, 견지병, 조지경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홀필열과 금융국사는 다른 천막으로 옮긴 후 호위병에게 참모인 자총을 불러오라 일렀다. 자총의 원래 이름은 유병충으로 출가해 중이 되었으나 지략이 뛰어나고 각종 병법에 능통해 홀필열의 신임을 받았다. 천막에 들어온 자총은 금융국사와 인사를 나누고는 대뜸 이 자리에 곽도도 부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다. 국사 제자이신 곽도왕자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더이다. 그간 스스로가 말하지 않아 저도 나중에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내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말에 금융국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자총은 즉시 사람을 보내 곽도왕자를 불렀다. 곽도가 당도하자 홀필열은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를 물었고 그가 태무친의 의형제인 찰목합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태무친과 찰목합은 경쟁적으로 세력을 펼치면서 전쟁을 벌였다. 전쟁 중에 찰목합은 태무친에게 잡혔는데 태무친은 예정을 생각해 찰목합의 목숨을 살려주려 했다. 그러나 찰목합은 규정대로 죽기를 청하며 대신 피를 흘리지만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몽골인은 피를 흘리지 않고 죽으면 영혼이 승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태무친은 찰목합의 부족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찰목합을 압사시키라 명했다. 이렇게 하여 찰목합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죽을 수 있었다. 태무친은 의형제의 정을 잊지 않고 찰목합의 자손을 대대손손 왕자로 봉하라 명했다. 곽도가 왕자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 곽도는 상당히 야심만만한 왕자였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편히 살지 않고 금융국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무공을 배웠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 곽도는 몽골에서 관직을 맡아 성심껏 임무를 수행해 대칸의 신임을 얻었다. 대칸이 죽고 황후가 조정을 다스린 후에도 그는 여전히 중책을 맡았다. 그러나 곽도는 자신의 출신 때문에 몽골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벗어나 사부의 힘을 빌려 강호 무림과 몽골 전역에서 힘을 떨쳤다. 홀필열은 부족에서 보낸 양피 서신을 읽고 조정의 상황을 물었다. 곽도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황후 니마찰은 조정을 다스리게 된 후 권신을 신임했고 이들이 옛 공신인 야율초제를 모함하자 결국 그를 독살하기에 이르렀다. 또 그의 아들인 야율주도 죽이고 그 가족까지 모두 죽이라 명을 내렸다. 그러나 야율주의 동생들은 이미 남조로 도망친 후였다. 그래서 황후는 홀필열에게 서신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을 모두 잡아 후한을 없애라고 명했다.
홀필열이 금융국사에게 물었다. 대사는 어찌 생각하시오? 야율제상은 나라에 공을 세운 존경받는 공신입니다. 그런 분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 말에 홀필열도 고개를 끄덕였다. 황후께서 간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시니 이 일은 조심해서 처리하시오. 그러곤 몸을 돌려 곽도를 바라보았다. 야율제상은 우리나라의 충신이오. 잠시 억울한 처지가 되었으나 언젠가는 그 누명이 벗겨질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잠시 그대로 두겠소. 그것으로 야율초제 일가의 일을 마무리 짓고 송조를 공격하는 일을 상의했다. 그러자 자총이 잠시 후퇴하여 재정비하자고 건의했다. 양양을 공격하는 게 쉽지 않아 의기소침하던 홀필열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총의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후방에 있는 전진교와 개방이었다. 이 두 문파는 몽골군이 남쪽을 공격하는 사이 끊임없이 몽골군의 후방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거지들로 이루어진 개방은 그 숫자만 10만이 넘는다고 알려진 무림 최대 방파였고 전진교 역시 천하에 3,000개의 도관과 8만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무림 최대의 도교 문파였다. 홀필열이 금융국사에게 말했다. 국사 북쪽의 전진교와 개방을 처리해 주시오. 이 일은 정권을 국사에게 일임하겠소. 그러나 시국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해야지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다 보면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수가 있어. 그리고 곽도는 개방 쪽 일에 더욱 신경 써주시오. 차질 없이 해야 할 것이오. 그 말에 금융국사와 곽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